스캇 모리슨 호주 연방 총리가 인터뷰를 하면서 스캇 모리슨이 언론에 얘기한 내용이 있는데요. 요게 좀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입국 대기줄이 있고 호주인이 줄 맨 앞에 있다. 호주야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자, 오늘 11월 20일 오후 3시 정도 됐는데요. 저희 시드니 본사 건물 이렇게 앞에 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한 5주 정도 전 10월 10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코로나로 금지된 호주 입국 언제 가능할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다뤘던 내용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11월 말 정도 되면 좀 더 명확한 자료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20일이니까 아직 말은 안 됐지만 여러 가지 최근 한 2, 3일 사이에 나온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또 공유를 좀 할까 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코로나 백신 개발 호주 입국 언제? 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1편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밑에 제가 링크를 달아 드릴게요. 여러분들 1편하고 같이 한번 보시면 전반적으로 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2월 1일 날 이제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견되면서 중국을 금지했고, 3월 5일부터 이제 한국을 대상으로 금지를 했고, 그리고 3월 25일부터 이제 모든 외국인에 대한 이제 차단을 호주가 시행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몇몇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주는 비교적 전 세계 어떤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잘 이끌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주의 중요 산업 중에 하나인 이 교육 사업, 관광 사업이 심각하게 타격을 입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호주가 일단 유학생을 대상으로 입국을 허용하려고 많은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지난 7월에 ACT에 있는 ANU 대학이랑 캔버라 대학이 되겠죠. 이쪽에서 이제 한 300명 정도를 시범적으로 받아서 대학 기숙사 등을 활용해 가지고 자가격리를 해서 수업을 진행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제 연방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도 보류가 좀 됐었고요. 그리고 지난 9월 달에는 그 아델레이드 남호주, 아델레이드가 있는 남호주주에서 또 300명 정도를 허용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격리 절차를 잘 밟아서 대학에서 학업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이때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멜번이 코로나 2차 유행이 이제 생기면서 2차 유행이라고 해봐야 사실 몇백 명 정도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 비해서는 현저하게 적음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굉장히 잘 안정적으로 오다가 갑자기 몇백 명대로 올라가니까 굉장히 난감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또 보류가 됐었고요. 최근에 11월 30일 날 노던 테리토리와 다시 SA주에 있는 플린더스 대학이 각각 한 300명 정도씩 그 유학생을 받아서 유학생 입국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시행하려고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불과 이틀 전에 연방정부에서 도저히 올해 안에는 힘들다라고 해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지금 몇 명이 이렇게 생겨나고 격리자가 좀 늘어나고 하면서 또 문제가 됐었거든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어제 날짜로 보니까 호주가 7명 정도 되더라고요. 신규 확진자가. 그러면 전 세계 어떤 나라하고 비교해도 안정적이잖아요. 너무 과하게 좀 반응하는 부분이 있지 않냐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찾아보니까 몇 가지 이유들이 조금 있어요. 자, 먼저 호주가 그러면 왜 이렇게 호주의 중요 산업 중에 하나인 유학 산업에서 유학생 입국을 허용을 하지 않냐? 왜? 자가격리를 하면 되니까요, 그죠? 예.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격리시설 수용 인원에 문제가 있고요, 격리시설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요. 이제 수용 인원이 주로 이제 호주는 호텔 시설 같은 거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었거든요. 그러나 지난 이제 7, 8을 넘어오면서 멜번에서 2차 유행이 있었던 것도 호텔 격리 시설을 엉망으로 하면서 문제가 됐어요. 그 보안 문제라든지 사설 보안 업체에다가 이렇게 보안을 맡기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자가격리하고 있는 호텔 방에서 자가격리하고 있는 외국에 관광 갔다 온 호주 사람하고 그 경비 용역업체 직원하고 또 사랑에 빠져가지고 전염이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생겨났고요. 최근에 아델레이드에서 지금 갑자기 또 몇십 명이 생겨가지고 그것도 역시 격리시설에서 문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주 정부가 11월 30일로 예정돼 있던 노던 테리토리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에서 유학생 시범 사업을 해보려고 했던 것 역시 이 격리 시설이 얼마만큼 안전성이 확보될까에 대한 이제 의문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계속 보류가 되고 연기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요. 현재는 이제 1월 말까지는 보류, 연기가 이렇게 된 상태인데, 자, 여러분들 이 화면을 한번 저랑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이제 굉장히 우리가 유추해서 해볼 수 있는 자료들인데요. 먼저 그 호주 각 주별 해외 입국자 허용 수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항에 입국할 수 있는, 외국에서 호주로 입국할 수 있는 허용 수치가 있는데, 이 허용 수치의 기반은 격리시설 수용 인원에 정확하게 부합합니다. 비행기에 얼마든지 띄우면 되거든요. 지금 호주는 퀀타스 자국 항공 국적기 같은 경우는 뭐 노선을 얼마든지 지금 뭐 개설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하고 접촉, 주로 이제 코로나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라고 하는 대만, 싱가포르, 홍콩, 한국, 일본 이런 등지하고 이제 계속 협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항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격리 시설의 수용 인원이 문제인데, ACT가 크리스마스 전까지 뭐 특별편으로 해서 2편, 뭐 ACT에 있는 캔버라 공항은 뭐 국제공항이라고 하기는 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300명이고요. 뉴사우스 웨일즈가 주당 지금 3,000명씩 공항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드니 시내에 있는 여러 호텔에서 지금 분산 격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노던 테리토리는 2주당 500명,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가 주당 600명, 퀸슬랜드가 1000명,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도 1000명 정도. 빅토리아주는 얼마 전에 이제 2차 유행이 조금 사그라들었기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조만간 인원이 조금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인원을 합치면 한 6,0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6,000명이 호주가 지금 현재 격리시설을 활용하고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됐다라고 하는 그 캐파가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 이 6,000명이 누구로 다 채워지냐? 예. 호주 영주권자, 시민권자로 채워지는 거죠. 11월 14일 현재, 며칠 불과 한 5, 6일 전이죠. 11월 14일 현재 호주 영주권자, 시민권자들이 해외에서 호주에 못 들어오고 대기하고 있는 숫자가 정확하게 35,637명이에요. 그런데 이 6,000명으로 나눠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걸리죠? 네. 한 달 반 이상 걸리죠. 그래서 호주 정부도 예측하기로는요, 크리스마스 전까지 한 27,000명 정도가 해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러면 또 한 8,000명 정도 남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또 해외에서 또 신청하는 사람이 좀 늘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10,000명 전후라고 봐요. 그러면 이 10,000명 전후면 주당 6,000명이니까 1월 중순이면 해소가 되겠죠. 네. 그래서 호주가 1월 말까지 유학생 입국에 대한 보류를 해 놓은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할 사항이 11월 14일인가요? 그 호주 스카이 뉴스와 스캇 모리슨 호주 연방 총리가 인터뷰를 하면서 스캇 모리슨이 언론에 얘기한 내용이 있는데요. 요게 좀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입국 대기줄이 있고 호주인이 줄 맨 앞에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입국은 하되 지금 당장 이 6,000명이라는 캐파를 드라마틱하게 늘릴 수는 없고, 그럼 우선적으로 우리는 호주인을 먼저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유학생 입국 시범 사업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서 제가 하나 변수로 보는, 이제 지난 1편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았던, 그때는 또 몰랐으니까요, 변수로 등장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호주가 만약에 입국이 허용된다 그러면 입국 순서가 있겠죠. 자, 지금 한번 보십시오. 1, 2, 3, 4, 5번. 이건 제가 지난 1편에도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이제 호주 연방 총리도 이야기했듯이 줄이 있고 그 줄 제일 앞에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1번이 먼저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트러블 버블이라고 해서 특정 국가, 안정성이 확보된 특정 국가 국민들은 호주랑 왕래를 하겠다. 지금 뉴질랜드 사람은 호주로 오고 있고요. 자, 3번이 이제 학생 비자를 이미 소지하고 호주에서 학업하다가 올 초에 코로나가 생기기 전, 그러니까 1월달, 2월달 이때 잠깐 방학이라고 나갔다가 못 들어온 인원이 상당수가 있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최근에 호주의 많은 대학들이 전공에 따라 다르지만 온라인 수강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해외에 있어도 호주 학교에 등록만 했다라고 하면 한 학기, 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미 호주 대학의 학생 신분이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4번, 어느 시점에선가 호주가 입국을 허용하면 많은 유학생들이 이제 학생 비자를 신청하고 들어오겠죠.
여기는 분명히 이제 계단이 있을 거예요. 순서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실제로 그 7월 달에 유학생 시범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연기되고 9월 달에 SA주에서 연기되고 11월 30일 잡혀 있던 게 연기되고 했던 것들이 전부 다 그냥 제비뽑기가 아니고 그 대학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학생 위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학생 신분으로 학업을 하고 있던 사람을 우선적으로 새롭게 신청하는 학생보다는요. 그래서 3, 4번이 차이가 생긴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킹홀리데이 비자, 학생 비자, 뭐 이렇게, 관광 비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백신이에요. 예, 지금 백신이 나와 있는데, 그, 코박스라고 해서 뭐 이게 아마 국제 뭐 협의체 같은 건가 봐요. 이제 백신이 개발되면 사실 뭐 개발한 국가, 즉 선진국이라든지 뭐 파워가 있는 국가들은, 국민들은 어느 정도 기회가 생기겠지만 저개발 국가 국민들은 백신을 맞을 기회조차도 없잖아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회가 올까 말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이거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니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코박스에서 각 나라별로 이렇게 뭐 할당되는 게 있나 봐요. 한국도 제가 듣기로는 여기에 일정 부분 뭐 걸쳐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이제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 의문이긴 한데요. 호주 역시 여기에 지금 한 2천만 명분이 지금 뭐 이렇게 예약이라 할까요? 돼 있다라고 하고요. 그거 이외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옥스퍼드 대학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화이자사, 미국 화이자사랑 독일 합작기업 바이오엔테크라고 하는 회사랑 지금 개발된 게 뭐 95% 신뢰할 만한 결과치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모더나라는 회사도 있고요. 뭐 이런 비교적 지금 어느 정도 검증이 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4개 백신 후보 물질을 호주는 이미 다 확보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뭐 백신을 한 번 맞아서 안 될 수 있고 뭐 2번씩 이렇게 나눠서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호주는 1억 명분 이상을 지금 확보해 놨다라고 하는데 이게 3월부터 접종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보통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뭐 65% 이상 국민들이 맞으면 비로소 이게 이제 뭐 집단 면역이라 그럴까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작용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다행히 대상은 뭐 호주에 들어와 있는 뭐 이건 뭐 비자를 가릴 게 아니죠. 집단 면역 역할을 하려면 뭐 비자하고 상관없이 맞아야 되니까 뭐 학생 비자 일지연정, 워킹 할리데이 비자 일지연정 적어도 호주 안에 있는 사람은 호주 정부가 무료 접종을 시행한다라고 합니다. 이미 호주는 순서까지 발표했습니다. 기저질환 있는 사람 뭐 당연하죠. 70대 이상, 뭐 노인복지시설, 뭐 병원 의료진, 뭐 구급대원들, 경찰, 군인 뭐 이런 식으로 쭉 순서가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요, 만약에 이 1월이 지나서 2월달 3월달에 유학생 임시 그 입국 그 사업을 이렇게 이제 시행을 해보면 뭐 한 2, 3월 지나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오면 오케이,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받아도 되겠다라고 해서 한 5월쯤 받는다라고 하면 제 판단은 호주 대학들이 7월 달에 8월 달에 많이 시작해요. 7, 8월 학기, 즉 내년 초 1학기 시작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요. 7월, 8월 시작하는 학생들은 이제 가능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그때쯤이면 많은 나라들이 백신을 맞고 있을 거란 말이죠. 뭐 미국도 그 전부터 뭐 맞겠다라고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한국이 후순위로 밀릴까 봐요. 지금 이제 그 전에 제가 1편에 말씀드렸듯이 뭐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한국 이렇게 항상 그 총리가 뭐 인터뷰할 때 한국을 꼭 넣어서 이렇게 모범 국가, 방역이 잘 되고 있는 모범 국가의 유학생들은 우리가 안 받을 이유가 없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백신을 배제한 상태였잖아요. 근데 이제 백신이 나오고 이 백신을 맞게 되면 그 다음은 물론 여전히 안전국가를 우선으로 하겠지만 백신을 맞았냐 안 맞았냐도 혹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입국에. 그렇게 되면 한국이 많이 밀릴까 봐 제가 좀 걱정이에요. 한국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언제부터 백신을 맞겠다, 뭐 확실한, 아까 그 코박스 말고요, 뭐 국제기구 이런 거 말고요, 진짜 돈으로 디파짓을 해가지고 이런 제약회사들하고 이렇게 딱 세큐어하게 이렇게 계약을 맺은 건 아직 한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한국에 있는 일반 뭐 유학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들이
언제 맞을지는 정말 미지수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변수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끝으로 그 1편과 마찬가지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내가 막연하게 좀 호주 유학 후 이민에 한번 도전해 볼까, 뭐 내가 2, 3년 전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갔다 왔는데 그때 보니까 호주가 참 괜찮은 나라인 것 같고 내가 가능하다 그러면 유학 후 이민에 한번 도전해 볼까, 그러면 내가 전공을 뭘로 할까, 뭐 이런 어떤 초기 단계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냥 조금 더 사태를 지켜보시고요. 조금 더 보류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내가 호주 유학 이민에 도전하려고 이미 대학에 입학 허가도 받아놓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비자 준비도 하려고 하는 이 와중에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가 터지신 분들은 학생 비자도 받고요. 지금 학생 비자는 신청해서 뭐 불과 1, 2주 안에도 나오거든요. 학생 비자는 받고요. 호주 바깥에서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시는 분은 적어도 한 학기 다, 보통 호주고 대학이 일반적으로 한 학기에 4과목 수강하잖아요. 4과목 다 들으실 필요 없어요. 온라인은 뭐 2과목도 해도 되고 학교랑 얼마든지 조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한 과목이든 2과목이든 어쨌든 내가 어떤 호주 특정 대학의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적을 두는 거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얼마 전에 제가 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호주가 왜 1년에 한 번씩 이제 이민성에서 리포트가 나오거든요. 지난 1년 동안 호주의 이민은 이러이러했다라는 세부 이제 자료들이 나오는데, 그 자료를 이민 통계 자료 분석을 제가 영상으로 한번 올린 게 있는데, 그 링크를 밑에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거기도 보면 호주가 항상 이민 숫자는 계속 증가를 해요. 계속 증가를 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한 2, 3년간 정치적인 이유든 이런 뭐 특수한 코로나 상황의 이유든 이렇게 좀 옥죄고 있다가 요 시기가 살 지났을 때는요, 굉장히 또 이민 숫자가 늘어요. 그러니까 이민은 이 파도처럼 흐름이거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그 서퍼를 비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파도가 온 시점에 일어나면 안 되고 파도가 오기 그 직전에 일어나야 파도를 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파도가 지나가 버리면 그때는 이제 기다려야죠. 무작정 무모하게 그때 이제 보드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유학 후 이민을 완전히 지금 이제 결심을 하고 대학 입학까지 받아놓고 뭐 혹 이제 뭐 지원을 하려고 막 이렇게 하던 입장인 분들은 조금 더 나아가서 온라인 수강까지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온라인 수강이 안 되는 과목도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학 후 이민은 경쟁 게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과 인원들끼리 경쟁을 하는 것이지, 간호 공부한 사람이 회계학 공부한 사람하고 직접적인 경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 자체가, 예를 들어서 간호학은 대부분이 온라인 수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괜찮죠. 그건 다 안 되니까 나만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내가 호주 안에 있으면 참 좋겠지만 호주 바깥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 불가항력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IT를 전공한다. 대부분 IT는 호주 바깥에서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온라인 수강을 해서 내 졸업 시기를 내가 좀 컨트롤을 해서 나중에 코로나 상황이 물러간 시점에 내가 졸업하는 거랑 어느 정도 맞물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춘다라고 하면 정말 유학 후 이민에는 큰 파도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호주에서 뭐 2, 3년, 3, 4년 전에 학업을 하고 지금 막 졸업을 앞둔 시점인 분들이 정말 치명타인데요. 가능하면 여러분들 이런 분들은 졸업을 하지 마시거나 휴학을 조금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졸업 시기만큼 좀 늦추시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가셨다가 한 학기, 2학기 지난 다음에 조금 상황이 안정적으로 좀 되면, 이분들은 재학생이었기 때문에 호주로 들어올 순서에서는 좀 더 앞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들어오셔서 졸업을 하고 구직 활동을 한다 그러면 훨씬 지금 상황보다 나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전국에 있는, 호주 전국에 있는 많은 학생들하고 좀 수시로 통화를 이렇게 하거든요. 주로 이제 학업하는 학생보다는 졸업을 한 학생들하고 통화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뭐 호토바기님, 지금 제가 고용주한테 받았던 이 경력 증명서가 기술심사에 그대로 쓸 수 있는 요건이 되는 문서인지 한번 봐주세요. 뭐 페이슬립이라는 걸 처음 받아봤는데 이렇게 받으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기술심사할 때 그런 게 다 들어가는데 나중 가서 그 서류가 잘못됐다 그러면 나는 이미 그 알바하던 직장을 그만둬 버리면 이 서류를 다시 고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데, 지금 케언즈 같은 도시나 에어즈락 인근 이런 도시들 있잖아요. 지방 도시들 있잖아요. 특히 이 요식업 계통은요, 말도 못할 정도로 인력 수급이 엄청나요.
불과 지금 이 몇 주 사이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갑자기 호주 사람들이 모두 다 너도나도 이제 모든 음식은 집에서 해 먹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 항상 그 어떤 호주의 식생활 문화라는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정한 요리사의 주방에서 일할 인력의 숫자는 크게 변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쪽은 호주 사람들도 많이 종사를 하지만 유학 규민에 도전하는 학생들도 그런 직종에 많이 종사를 해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현저하게 줄었으니까. 자, 지금 그 정확한 숫자를 한번 보면요. 2019년 10월 한 달 동안 호주에 들어왔던 유학생 숫자가 54,000명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요. 2020년 10월 한 달 동안 호주에 들어왔던 유학생 숫자가 130명입니다. 자, 다른 거 다 모든 요소 제외하자고요. 제외하더라도 어쨌든 이거는 나와 같은 입장에 있는 유학생들끼리의 경쟁 게임이라 그랬잖아요. 54,000명이 다 뭐 유학 유민에 도전하는 사람 아닌 거 알아요. 그럼 거기서 뺄 거 빼고 다 빼더래 해도 상황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호주 학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는 지금 시작한 사람이 졸업을 하고 유학 국민에 도전하는 그 시점은 너무나 다른 그림이 그려질 거는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제가 뭐 오늘 그 자료는 다루지는 않았는데 뭐 시드니 대학 쪽에 있는 그 뭐 보고서에서 이렇게 보면요. 뭐 호주가 지금 뭐 이 팬데믹을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 기술 이민을 빨리 받는 것이다. 뭐 이런 보고서들도 막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팬데믹만 어느 정도 물러가고 백신 개발이 제대로 돼서 내년 3월부터 접종만 한다라고 하면 불을 보듯 뻔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을 받아들일 거는 뻔해요. 거기서 이제 영주권을 이제 주고 안 주고는 또 호주가 여러 가지 EOI나 이런 이민 제도를 가지고 또 주무르겠죠. 그때 들어와가지고는 너무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보다 적어도 한 학기, 두 학기 먼저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매우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고 저는 그게 현재로서는 온라인 수강이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또 제가 뭐 한 달 정도 지켜보다가 또 이 지금 유학생들의 입국 상황에 대한 또 변동 사항이 있으면 또 제가 영상을 올려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